실제로 하락하는 기간은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1, 2년 정도 안정권 정체기의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에는 사실 매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올라가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사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 보고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가격 하락이 두 텀이니까 뭐 한 4년 정도는 확실히 이루어질 거고 그 뒤에 정체기가 조금 이어진 후에 뭐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네네. 전망을 하시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그 근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큰 근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전세가율과 두 번째는 미분양의 이제 미분양의 정도거든요. 먼저 미분양을 얘기하자면 미분양이 최고점에 이르는 구간은 보통 하락하고 본격적인 하락장을 시작한 후에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네. 예. 그런 후에 이제 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줄어드는 순간부터 올라가냐?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지나야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늘어나는 구간이 한 3년, 네. 줄어드는 구간 2년 정도 해서 5년 정도 지나야 이제 그 하락 구간이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 최고 이제 그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 전세가율을 보면 한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50%대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작년에도 50%였습니다. 작년에도 50%였고 지금도 50%대예요. 근데 원래 지금처럼 집값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은 높아져야 올라가야죠. 되거든요. 네.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작년하고 동일하거나 오히려 조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는 폭이 또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이제 서울 기준으로는 한 75에서 80% 정도 되는 구간. 그 기간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것도 한 5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조금 떨어지는 게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 낙폭은 어느 정도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일관성 있게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40%가 40%. 어디서부터 40이죠? 고점 대비. 고점 대비 40이요. 고점 대비 한 40% 정도로 보는데 지금 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벌써 20, 30% 떨어진 데들은 그럼 이제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데들은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멈추는 건 아니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내 집을 마련하실 분들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제가 아까 댓글에서 봤는데 그 비싸게 사셨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 거론되는 지역들이 이제 송도, 잠실 이런 데들이 이제 뉴스에 등장하고 하는데 아까 제이님께서 송도 아파트 12억 원에 샀는데 6억 원이 됐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거죠. 이런 분들은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를 대응을 못 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를 그냥 그대로 맞으신 거잖아요. 네. 50% 떨어졌으면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구간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팔라 마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도 손절각이다라고 한다면 팔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어려운 게 파세요라고 얘기했으면 그 가격에 팔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내놓으면 안 팔려요.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에 내놓으면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만약에 50% 떨어졌는데 거기서 더 떨어진 가격으로 팔아라.
그러면 사실 또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 본인이 잘 선택을 하셔서 그냥 마음을 잘 먹으시는 게 좋죠. 버티겠다 아니면 팔겠다. 예, 선택을 하시고 버티겠다 마음 먹으시면 하락 기간은 그 기간 동안은 거의 안 오르거든요. 좀 이런 거 빨리 떨어졌으니까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겠죠. 완만하게 떨어지니까 그 기간 안에는 잘 버티시는 쪽으로 이제 버티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예. 영끌하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원금은 제로 베이스거든요. 지금. 이자만 나가는 상황. 아마 이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거의 없을 가능성도 많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하면 신용불량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잘 버티시는 게 좋고 만약에 팔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나중에 조금 지나면 반등 구간이 있거든요. 반등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항상 누적되는 뭔가 효과를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격이 빨리 급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규제도 지금 효과가 안 나고 있지만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완화될 기조가 보이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세 개가 모이면 약간 에너지가 쌓입니다. 약간 에너지가. 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반등이 생기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이건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팔려고 마음 먹은 분들은 이때 파는 거예요. 반등이 올 때 약간의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 가격에 팔고 하락기 동안에는 이제 임차인이나 아니면 현금 가지고 있다가 아주 바닥권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지난 후에 그때 매수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죠.